네,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매우 지지부진합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건명을 콕 집어서 긴급 특별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장관 둘을 불러서 앞에 앉혀두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행간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을 김학의 사건 등 왜 대통령 긴급 지시까지 나왔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관련 제가 지금 일선 기자는 떠나 있기 때문에 주로 마치 신문사에서 데스크를 보듯 여러 언론들의 관련 기사들 그리고 제가 전화나 사람들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확인하게 된 사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경향신문이 이 관련해서는 매우 심도 있게 그리고 관심을 깊게 두고 일련의 보도를 쭉 해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검찰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발족한 지 1년 3개월, 그러니까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뚜렷한 성과, 눈에 분명히 또는 귀에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성과는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의 비전문성,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 불성실한 태도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짚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불러서 조사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가서 조사를 하거나 문서를 찾거나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불러서 안 오면 구인장을 발부해서 데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조사만 하는 겁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물론 1년 3개월 전 그러니까 2017년 연말께를 연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당시의 전국 상황 그리고 결국은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이 정도 얼개와 관련 규정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압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겨우 이렇게밖에는 못 됐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허송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로라도 하자. 그래서 열심히는 했건만 기대에 찬 성과를 내놓기는 애초부터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에 오른 검사들, 즉 자기들이 예전에 수사했던 것 중에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이 나 아무개 검사에게 잘못된 수사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내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강력한 또는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 검사들 성향 대충 아시죠? 검사를 싸잡아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오류주의인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역시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수사한 이 사건에 잘못된 구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그런 검사들의 태도, 일부 검사들의 태도 역시 조사위를 무력하게 만드는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17건 중에서 현재까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건 단 4건 뿐입니다. 25%, 4건에 열의 4건 정도죠. 25%가 훨씬 안 되는군요. 17건 중에 4건이니까요.
그 네 건은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강기훈 씨가 울면서 몇십 년 만에 회복한 자기의 명예,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몸이 아파서 투병 중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흐느끼던 장면을 텔레비전이나 신문 사진으로 뉴스 검색하시면서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네 건 말고는 중단돼 버렸거나 조사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게 없거나 결정적인 피의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불참해버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런 게 대표적이죠. 자, 이 밖에 그 네 건 말고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비리 수첩 광우병 관련 사건, 그리고 남산 3억 원 등 신한은행 사태, 이런 5건은 조사단 보고가 끝났지만 조사단 내에서 이견이 상당히 아직도 대립되고 있거나 부실조사다, 이런 지적 때문에 위원회가 지금 공식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자연 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뭐 세칭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해자 이름을 거기에 붙이는 건 참 저도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너무 일반 명사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자연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간첩 유우성 씨 증거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이건 지금 요즘은 성폭행 의혹으로 점점 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용산 참사, 청와대 및 국무총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낙동 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8건은 잘 아시다시피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아예 중단 상태입니다. 특단의 대책과 조사를 통해 범죄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게 그저께 대통령께 특별 지시를 받고 그 다음 날인 어제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함께 나와서 국민들에게 깊숙이 인사하고 앞으로 2달간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그 요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재수사를 하겠다. 예, 아무 말도 않고 있던 며칠 전 상황보다야 조금 나아간 것이긴 하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구체성은 없이 대통령께 불려가서 지시도 받고 꾸지람 같은 얘기 듣고 나니까 우선 부랴부랴 카메라 앞에 서서 일단 사과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 그냥 거의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검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2달까지 현 조사단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보강해서 하든지 현 조사단 위원회의 권한에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발짝쯤은 좀 실무적인 얘기도 걸쳤어야 국민에 대한 도리, 그리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과거사의 발족 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부족, 불성실한 태도가 큰 이유를 차지하는데요. 과거사의 선정 사건을 실무 조사하는 조사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팀별로 교수 2명, 변호사 2명, 파견검사 2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검사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 직접적 경험자가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 중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개업해서 검사 제조 시절에 형사사건을 다뤄본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수들, 그리고 그냥 막바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로부터는 충분한 형사사건 경험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교수나 변호사들은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법리 검토는커녕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오는 경우도 상당했다는 게 조사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의 일관된 증언이자 관찰기입니다. 상근이 아니니까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자기가
국가의 명을 받고 임시적이긴 하지만 국가의 특별기구에 복무하게 됐다면 당연히 공부하고 형사 경험이 없을수록 더 많이 공부하고 뜯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렁슬렁 하다가 소집 날짜 되면 회의라고 와서 그때사 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소명의식이 부족하고 단기간이나마 공적 업무를 맡을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사들 일부도 또한 문제입니다. 조사단 활동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실명을 다 이름 석자를 다 밝히긴 뭐하지만 최모 부장검사급 그리고 김모 검사 등이 속해 있는 검사 5팀, 조사 5팀이 대표적입니다. 5팀이 담당했던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사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성우, 지금은 김앤장 변호사로 있는데요. 최성우 검사의 잘못이 없다는 조사 결과로 피해자 측이 극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일부 재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건만 당시 수사검사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피해자들은 극력 반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래서야 어디 과거사 재조사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용산 참사 건을 맡은 3팀은 현직 고검장이 포함된 당시 수사팀이 잇따라서 이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계속 이렇게 언급하자 아예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건 역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대단히 참담한 일이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그 뒤에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었다는 것 다 뻔히 아는데도 조사 자체가 중단 상태입니다. 2달 더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3건 중에 용산 참사 들어있죠. 그렇지만 과연 그 2달 무엇을 어떻게 해서 1년 넘게 해오다가 중단 상태인 이 건을 풀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차 사전조사 대상이었다가 본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유성기업 노조 파괴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이것도 담당 팀이 사전조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런데 일부 기자들은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관련 규정이 지금 아무런 실질적인 무기 휘두를 수 있는 칼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런 부실한 관련 규정이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훈령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과거사위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피조사자가 조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의혹의 대상이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나 누구건 경찰이건 등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관련자들 모두 다. 그러니까 용산 참사 사건 수사팀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과거사위와 조사단에 수차례 의견서를 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이 법무부 훈령 그리고 애초에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그 테두리 한계에 막혀서 결국은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한 겁니다.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저항 그들은 대개 현직 검사들이기 쉽습니다. 또는 경찰도 물론 있겠죠. 아직 현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권을 쥐고 있다 이런 뜻으로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이러이런 점에 문제가 있었다. 언론 지적 중에 일부는 이런 점은 사건 내막을 잘 모르고 하는 추측성 의혹이지만 이러이러한 점은 그 의혹 제기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난 수사 때 뭐에 쪽튀고 해서 덜 봤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시인한 사람 거의 없었답니다.
그냥 무결점, 나는 무결점하다, 내 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 무결점을 주장하는 조사 대상 전 현직 검사들도 진상규명의 아주 커다란 방해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심없이 일했다. 이미 법원 선고 확정 판결도 나왔는데 왜 수사 과정을 문제 삼는 거냐? 우리 실질적인 수사 과정을 당신도 알기나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 안 된다. 일부 절차적인 면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점이 있다면 그 지적은 받겠지만 적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지금 와서 수사 과정에 이만한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이런 변명 내지는 항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진실규명을 이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차례 불러서 압박 조사하던 일부 검사들이 처제가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지 않습니까? 피조사자가 된 거죠. 자기가 검사할 때는 누구 불러와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 수사관 중에 계장급이 나가서 사람 데려오죠. 정 안 하면 구인장 웃고 그럼 아주 야단치면서 호되게 수사합니다. 말이 좋아 호되게지 대충 들어아실 겁니다. 반말을 일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어쩌다 조사받고 나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꺼운 전화번호부,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선 기자를 지낼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전화번호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상호 이름 이렇게 서울은 아주 이렇게 이런 게 두꺼운 게 2권씩 되죠. 그걸로 머리를 치려고 했다. 모서리로 이렇게 치려고 하기까지 했답니다. 그 사람도 뭔가 무서워서 실은 쳤는데 치려고 했다라고 저에게는 줄여서 말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얘기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회의를 하기도 했어요. 기자들끼리.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치려고 했다는 거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쓰지는 말자. 그렇게 됐는데요. 불러서 조사하고 신문하는 거에 익숙해진 검사들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의 심리 이해는 갑니다. 아마 그 점에서 검사들은 못 견뎌하고 이 조사위원회의 정통성이나 권위를 부정하려 들고 변명했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참여단들의 전문성, 성실성, 열의 부족, 관련 규정의 태생적 한계, 검사들의 은근한 또는 노골적인 방해나 조사 거부, 주요 피의자의 소환 불응,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년 3개월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에 차지 않다시피 그래서 대통령이 두 장관을 불러다가 사건 이름을 1, 2, 3 이렇게 3건을 콕 집어서 거명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서 수사에 넘길 건 넘기고 즉 그 말은 범죄 혐의를 찾아내라. 실마리를 찾아내서 그럼 그걸 재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당 장관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지경까지 왔습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그런 사건을 이름 불러가며 분발을 촉구해야 돌아갑니까? 나라의 위원회라는 게 더군다나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맥락으로 보자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출범한 기구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3개월간 이 정도밖에 성과를 낼 수 없었단 말입니까? 애쓴 것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없고 가야 할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거기에서 오는 국민들의 실망감, 오히려 의혹이 더 쌓여가고 드러날수록 관련 정황들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한심해도 너무 한심했고 이런 것들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얻게 된 2달은 제발 금쪽같이 써서 정황만이 아니라 재수사나 또는 필요하다면 특검에 의뢰할 실마리라도 꼭 찾아내달라. 이게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주문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